Kansas that were very pleasant today. However, we are looking for a new front to begin to drift south and eastward.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Kansas will very probably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then western Kansas will begin to get increasing cloudiness by tomorrow afternoon. Today, however, very, very pleasant reading, 73 up in the Midland area. 1943년 8월 9일 월요일 키티에게 은신처의 하루 시간표를 계속 이야기해 줄게. 이번엔 저녁 식사 모습이야. 우선 반단 아저씨부터. 아저씨가 가장 먼저 음식을 받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모조리 다 받아. 언제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늘 자기 의견만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자신이 일단 말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태도야. 누구라도 아저씨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라도 하면 아저씨는 당장 불같이 화를 내. 아저씨는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리지. 그건 절대 토론이 아니야. 아저씨 말에 한 번 토를 달아본 사람은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아. 자기 의견이 최고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렇다 치자. 아저씨가 최고로 똑똑해. 아무튼 아저씨의 자기만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반단 아줌마. 아줌마에 대해서는 잠자코 있는 게 나을 거야. 가끔 특히 아줌마가 기분이 나쁘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줌마 얼굴도 쳐다보면 안 돼.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논쟁의 원인은 아줌마야. 논쟁의 주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아줌마를 불쏘시개라고 하면서 한 발짝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아줌마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재미있나 봐. 엄마와 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기는 쉽지만 마코트 언니와 아빠 사이는 그렇게 쉽지 않을걸. 그리고 아줌마는 먹을 것 하나는 정말 잘 챙겨 먹어. 물론 아줌마는 자기가 먹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말이야. 가장 작은 감자, 가장 맛이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아줌마 차지지. 내가 음식을 나눈다면 다른 사람들도 고를 수 있도록 할 텐데. 그리고 수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든 말든 듣고 있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아줌마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라면 모두가 재미있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요염한 미소를 띠며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과 모든 사람의 일에 나서서 충고와 용기를 주는 행동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그 모습을 보면 그 좋았던 인상은 사라지고 말지. 첫째, 반단 아줌마는 부지런해. 둘째, 유쾌하고. 셋째로 요염하고 때로는 귀여워. 그게 반단 아줌마야. 세 번째, 식사 친구. 그 사람은 말이 없어. 젊은 반단씨. 패턴은 아주 조용해서 주위의 관심을 끌지 않아. 하지만 식사량만큼은 구멍난 그릇처럼 결코 차는 법이 없어서 실컷 먹고도 조용한 목소리로 한 그릇 더 달라고 하지. 네 번째, 마코트 언니. 생쥐처럼 조금 먹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 먹는 건 야채와 과일 정도. 그게 응석이라고 하는 건 반단씨 부부의 생각이고 내 생각엔 신선한 공기와 운동 부족 때문인 것 같아. 언니 옆자리에 앉은 엄마. 식욕도 좋고 아주 수다스러워. 하지만 반단 아줌마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야. 뭐가 다를까? 반단 아줌마는 요리를 하고 엄마는 설거지와 청소를 해서 그런가? 여섯째와 일곱 번째, 아빠와 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게. 아빠는 식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야.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 자신의 것을 챙기기보다는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먼저 주지. 완벽한 모범 아빠라고 할까? 아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은신처의 신경질쟁이야. 디셀 아저씨. 절대 고개를 들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해. 어쩌다 말을 꺼내더라도 어김없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지. 어마어마하게 먹어대면서 절대 됐어, 이제 그만 같은 말은 하지 않아. 음식이 맛있을 때도 하지 않고 맛이 없을 때도 하지 않아. 바지를 가슴까지 올려 입고 빨간 코트에 검정색 슬리퍼를 신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작은 책상에 앉아 일해. 오후 낮잠 잘 때와 식사할 때, 그리고 아저씨가 가장 좋아하는 곳, 바로 화장실에 갈 때만 책상에서 일어나. 아저씨 때문에 화장실 문 앞에 누군가 몸을 비틀고 발을 번갈아 펄쩍펄쩍 뛰며 간신히 참는 일은 하루에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5번도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다고 아저씨가 미안해하기라도 할까? 천만에. 7시 15분에서 30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2시부터 2시 15분까지, 4시부터 4시 15분까지, 6시부터 6시 15분까지,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은 디셀 씨가 정기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으로 메모를 해둬야 할 정도야. 문 밖에서 누가 애원을 해도 아저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9번째는 은신처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 정도라고 해둘까? 엘리는 식성이 좋아. 음식을 가리지 않고 남기는 것 없이 다 먹어. 무엇에든 즐거워하는 엘리의 낙천적인 성격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 활기차면서도 온순하고 뭐든 나서서 잘하는 성격 좋은 사람이야. 안내가. 1943년 8월 10일 화요일. 키티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식사 시간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내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야. 이건 2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째, 내가 떠들지 않으면 다들 행복할 테고, 둘째, 다른 사람들의 참견으로 귀찮은 일이 없을 테니까. 나는 내 생각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똑같이 할래. 접시를 앞에 두고 아주 맛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가능한 음식을 보지 않고 먹어버리면 음식은 사라지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한 그리 즐겁지 못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 잠시 후에 돌아올 건데 뭐. 그리고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걷고 창틈으로 신선한 공기가 느껴질 때까지 코를 킁킁 대다 보면 잠에서 깨는 거야. 그럼 침대를 얼른 정리해버리면 침대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사라지지. 엄마가 그런 일들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 생활의 기술이래. 재밌는 표현이지? 지난주는 시간 때문에 우리 모두 엉망진창이었어.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석유외의 종을 전쟁에 쓸 목적으로 가져가 버려서 밤이고 낮이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거든. 제발 부탁인데 이웃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대신 쓸 수 있는 시계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 주석이든 구리든 뭐든 간에 말이야. 위층에 있든 아래층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2발은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진짜 예쁜 구두를 신고 있거든. 미에프가 27.5플로린을 주고 중고로 사준 건데 와인색 스웨이드 가죽에 꽤 굽이 높아. 그래서 그 구두를 신으면 중마라도 탄 듯 키가 좀 큰 것 같이 느껴져. 뒤셀 아저씨 때문에 우리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어. 아저씨가 미에프에게 금서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욕하고 있는 책이지. 미에프가 책을 갖고 오는 길에 히틀러 친위대 차에 치일 뻔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멍청한 놈들아! 라고 소리쳤대. 미에프가 친위대 본부에 끌려가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도 하기 싫어. 안내가 1943년 8월 18일 수요일 키티에게. 오늘의 제목은 공동작업 감자 껍질 벗기기야. 한 사람은 신문을 가져오고 두 번째 사람은 칼, 물론 잘 드는 걸로. 세 번째 사람은 감자, 네 번째 사람은 물을 담은 냄비를 갖고 와. 뒤셀 아저씨가 껍질을 벗기기 시작해. 잘 벗기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껍질을 벗기면서 힐끔힐끔 좌우를 살피지. 다들 아저씨가 하는 대로 할까? 물론 아니지. 안내, 여길 봐. 이렇게 칼을 쥐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껍질을 벗기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말이야.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머뭇거리면서 말했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긴 뭐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너도 네 방식이 있을 테니까. 우린 계속해서 감자 껍질을 벗겼어. 나는 아저씨를 힐끗 쳐다봤어. 아저씨는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흔들었어. 아마 나 때문이겠지.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계속 감자 껍질을 벗기면서 이번에는 아빠가 앉아있는 쪽을 보았어. 아빠에게 감자 껍질 벗기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 같았어. 아빠는 책을 읽을 때처럼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생겼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감자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아빠는 그렇게 감자 얼굴이 되어서 완벽하지 않은 감자는 절대 내놓지 않았어. 아빠가 그 얼굴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거든. 감자를 깎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눈치챘어. 반단 아줌마가 뒤셀 아저씨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처음에 아줌마가 뒤셀 아저씨를 바라봤을 때 뒤셀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 그러자 아줌마가 한쪽 눈으로 윙크를 했는데 그래도 아저씨는 계속 감자만 깎았어. 이번에는 아줌마가 소리를 내어 웃었지만 그래도 아저씨는 쳐다보지 않았지. 엄마도 소리내어 웃었지만 아저씨는 마찬가지였어. 아줌마는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지. 잠깐 아무 말 없다가 반단 아저씨에게 말했어. 푸티, 앞치마를 둘러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일 당신 셔츠에 생긴 얼굴을 지워야 한단 말이에요. 셔츠를 더럽히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오. 또 침묵이 흐르고 푸티, 좀 안 찍으래요? 난 서 있는 게 더 좋소. 또 침묵. 푸티, 엉망진창이군요. 예, 조심하겠습니다요, 마님. 반단 아줌마는 다른 이야기거리를 찾는 듯했어. 푸티, 왜 요즘은 영국군이 공습을 하지 않는 거죠? 날씨가 나쁘니까.
하지만 어제는 날씨가 좋았잖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왜 자기 생각을 말하지도 못하나요? 그만하자고 했어. 왜 안 된다는 거죠? 조용히 좀 해요. 프랑크 씨는 부인이 하는 말에 항상 대답을 해줘요. 안 그런가요? 판단 아저씨가 간신히 참고 있어. 그건 아저씨의 약점이거든. 판단 아줌마는 다시 시작했어. 상륙작전 따위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을 모양이죠. 반단 아저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이 모습을 본 반단 아줌마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지만 계속 말했어. 영국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모양이에요. 드디어 폭탄이 터졌어. 입 좀 다물어, 젠장. 엄마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고 말았고, 난 못 들은 채 똑바로 앞만 쳐다봤어. 이런 일은 거의 매일 일어나. 아주 심하게 싸운 날만 빼고 말이야. 심하게 싸운 날엔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감자를 좀 더 가지러 다락으로 갔어. 다락에서 고양이의 이를 잡아주느라 정신이 없던 페터가 내가 올라가자 고개를 들었지. 그때 고양이가 열려있던 창틈으로 잽싸게 달아나 버렸어. 페터가 뭐라고 욕을 했고 그 모습이 재밌어서 나는 웃으며 내려왔지. 안내가 1943년 8월 20일 금요일. 키티에게 5시 30분 정각에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가고 나면 우리는 자유야. 5시 30분 엘리가 올라와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된다고 말을 해줘. 그럼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하러 가지. 나는 먼저 엘리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엘리는 우리의 두 번째 일과를 시작하는 걸 도와줘. 엘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반단 아줌마는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하다가 불쑥 말을 꺼내. 저기 있잖아, 엘리. 부탁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엘리가 나에게 눈을 찡긋해 보여. 반단 아줌마는 위층으로 올라오는 사람 누구에게든 부탁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거든. 사람들이 위층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지. 5시 45분. 엘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난 2개 층을 내려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봐. 먼저 부엌으로, 다음엔 사장실로, 그리고 석탄 투입구에 가본 다음 무시가 드나들 수 있도록 들창을 열어둬. 한참 둘러본 다음에 크랄로 씨 방으로 가. 반단 씨는 모든 서랍을 뒤지며 그날 온 우편물을 찾고 있고, 패터는 보쉬를 안고 창고 열쇠를 가지고 와. 아빠는 타자기를 위층으로 가지고 가고 마코트 언니는 사무실 일을 할 만한 조용한 장소를 찾지. 반단 아줌마는 가스의 주전자를 올리고 엄마는 감자가 담긴 냄비를 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거야. 페터가 창고에서 돌아오자마자 빵이 어디 있는지 물어. 빵은 엄마와 아줌마가 언제나 부엌 찬장에 넣어두는데 없다는 거야. 깜빡 잊은 걸까? 페터가 가장 큰 사무실에서 찾아보겠다고 했어. 페터는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문 앞에서 웅크리더니 가능한 몸을 작게 만들어서는 철제장을 향해서 기어갔어. 그곳에 있던 빵을 꺼내서 돌아오는데 그 순간 무시가 페터를 뛰어넘어서는
맞은편 책상 아래로 들어가 앉는 거야. 깜짝 놀란 페터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무시라는 걸 알고 페터는 다시 사무실로 기어가서는 무시 꼬리를 잡아당겼어. 무시가 으르렁거렸고 페터는 한숨을 쉬었어. 페터가 손 쓸 겨를도 없이 무시는 창가로 가 몸을 핥고 있었어. 페터에게서 도망쳐서 아주 다행이라는 듯이 말이야. 이제 페터는 마지막 미끼로 빵 조각을 무시 코 밑에 들이대고 구슬렸지만 무시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 결국 페터는 문을 닫고 나왔지. 나는 문 틈으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어. 그때 위에서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3번 두드리면 식사 시간이라는 뜻이지. 안내가. 1943년 8월 23일 월요일. 키티에게. 은신처의 일상을 다시 이야기해 줄게. 시계가 아침 8시 30분을 알리면 마코트 언니와 엄마는 예민해져.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8시 30분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물도 쓰면 안 돼요. 조용히 걸으세요. 화장실에 있는 아빠에게 이것저것 주문을 하지. 8시 30분이 되면 아빠는 거실로 가야 해. 물 한 방울도 흘려보내선 안 되고 변기도 쓰면 안 되며 걸어 다녀서도 안 돼. 모두 조용히 있어야 해.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창고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8시 20분이 돼서 위층 문이 열리고 곧 바닥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그건 아침 식사로 먹을 죽이 준비됐다는 뜻이지. 위층으로 올라가 꿀꿀이 죽을 받아서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이제 모든 건 빛의 속도로 해야 해. 머리를 빗고 시끄러운 주석 요강을 치우고 침대를 정리해. 쉿! 시계가 울렸어. 위층 반단 아줌마. 아저씨는 침실 슬리퍼로 갈아 신어. 쥐 죽은 듯 조용한 침묵. 그리고 나면 진짜 가족생활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지. 나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고 마코트 언니나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빠는 푹 꺼지고 삐걱거리는 침대 끝에 앉아있어. 당연히 디킨스 작품과 사전을 가지고 말이야. 침대는 마땅한 매트리스조차 없어서 베개 2개를 놓으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아빠는 필요 없어.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아빠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읽다가 가끔 소리내어 웃기도 해. 엄마도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아빠가 애써보지만 엄마는 이런 말만 하지.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아빠는 잠깐 실망하는 듯 하다가 곧 다시 책에 빠져들어. 그리고 잠시 후 진짜 재미있는 부분을 읽으면 아빠는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여보, 이 부분 좀 읽어봐. 하지만 엄마는 침대에 앉아 자유롭게 책을 읽고 바느질을 하고 뜨개질을 하거나 일을 해. 그리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 안내, 너 그거 알고 있니? 마코트, 이것 좀 적어라. 잠시 후 다시 평화가 찾아오지. 마코트 언니가 책을 탁 덮어. 아빠는
잠깐 눈썹을 축혀 세워 주름살을 만들었다가 이내 다시 책 속에 빠져버려. 엄마는 마코토 언니와 수다를 떨기 시작하고 나는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져서 언니와 엄마의 수다에 귀를 기울여. 이따금 아빠가 대화에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9시가 되면 아침 먹을 시간이 되는 거지. 안내가 1943년 9월 10일 금요일 키티에게 너에게 글을 쓸 때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대체로 즐거운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아. 하지만 오늘은 아주 멋진 일이 생겼어. 지난 9월 8일 수요일 저녁 다 함께 라디오 주변에 둘러앉아 7시 뉴스에 귀를 기울였지.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거였어. 전쟁을 시작한 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탈리아가 항복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무조건 항복을 했다는 거야. 영국에서 오는 네덜란드어 방송은 8시 15분에 시작했어. 청취자 여러분, 1시간 전에 오늘의 뉴스 원고를 다 썼습니다. 바로 그때 이탈리아의 항복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원고를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와 영국 국가가 흘러나왔어.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어 방송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걱정거리는 여전히 있어. 쿠피스 씨 이야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쿠피스 씨를 아주 좋아해. 그런데 쿠피스 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심한 고통에 괴로워하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하지만 언제나 쾌활하고 놀랍도록 용감하거든. 쿠피스 씨가 들어올 때는 해가 빛나는 것 같아. 엄마가 언젠가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 말이 맞아. 그런데 쿠피스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고 최소한 한 달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대. 쿠피스 씨가 우리에게 평소처럼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너도 봤어야 했어. 마치 잠깐 쇼핑하러 나가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이었거든. 안내가 1943년 9월 16일 목요일 키티에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식사 시간 되면 아무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아. 음식을 먹을 때만 빼고 말이야.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오해를 일으키니까. 나는 걱정과 우울증 때문에 매일 신경안정제를 먹지만 다음 날이면 더욱 비참해지는 기분을 막을 수는 없어. 신경안정제보다 한바탕 웃음이 훨씬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웃는 법을 거의 잊었어. 가끔 내 얼굴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변하고 입꼬리가 축 처질까봐 심하게 걱정돼. 다른 사람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아. 그리고 다들 겨울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또 하나,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창고에서 일하는 VM이 은신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의심이 많은 데다가 잘 속지도 않고 더군다나 신뢰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 더욱 걱정인 거지. 어느 날 크랄러 씨가 정말 조심스럽게 코트를 입고
12시 50분에 모퉁이에 있는 약국에 갔다가 5분도 안 돼서 도둑처럼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왔어. 그리고 1시 15분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엘리가 와서는 VM이 사무실에 있다고 주의를 주었어. 그래서 결국 크랄러 씨는 다시 돌아와서 1시 30분까지 우리와 함께 앉아 있었어. 그러고는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고 다락 앞문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갔지.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걷느라 15분이나 걸려서 가까스로 밖으로 나갔다가 무사히 사무실로 들어왔어. 그동안 엘리는 VM을 내보내고 크랄러 씨를 데려왔지만 크랄러 씨는 아까 이미 나가고 없었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말이야. 회사 간부가 길거리에 신발을 벗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양말바람에 회사 간부라니. 안내가